안녕하세요, 그렉입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3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영상을 찍고 싶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어떤 영상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주제는 내가 유튜브를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 쓰고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유튜브를 제작해서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다. 2020년에는 이렇게 썼고 아마도 2021년에도 큰 변화가 없으면 지금 세팅을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튜브를 대하는 태도는 처음에 상업적으로 시작도 해볼까도 되게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포맷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똑같은 포맷으로 올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것도 일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치게 될 것 같고,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내가 싫어하는데,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그닥 흥미가 없는 날에도 항상 그 취미에 대해서만 올려야 되는 게 나중이 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즐거우려고 시작을 했고, 물론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바란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1차적으로 이 유튜브라는 영상을 찍고 있는 행위가 즐거워야지만 제가 원하는 태도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항상 똑같은 틀, 똑같은 포맷, 아니면 똑같은 룰을 가지고서 영상을 촬영하고 그러질 않고요. 저는 1차적으로는 내가 영상을 만들 때 즐거워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도 뭔가 보람은 돼야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그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사소한 지식일지 몰라도 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생각들,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쾌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제 유튜브 영상의 기본 메인이 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주된 핵심은, 제가 브이로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할 때 뭔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공유를 해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베이스는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즐거운 것,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그 주제가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남이 봤을 때도 이 영상에 나오는 주제를 공감하면 같이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으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을 것도 알고 있고, 더 어렵게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도 알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유튜브라는 틀을 상업적으로 쓰기보다 처음에 말했다시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을 했고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도하려고 알아보는데 선뜻 시작을 못하는 이유도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이유로 고민을 해봤고 처음에 시도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라고. 무엇이든지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서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수가 쌓이고, 그 실수를 안 하면서 다음에 또 다른 실수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노하우가 되어서 영상이 보다 더 쉽게 제작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작업을 시작할 때 망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연세가 적잖아 보였어요. 한 90대? 물론 다른 분들이 도움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그분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모습, 농장 일을 하시는데 정말 영상이 별거 없거든요.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찍으시고, 그냥 오리 키우고 소 키우고 뭐 그런 자기 그냥 일상들을 찍는 할아버지가 되게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되게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또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고민 없이 하나 두 개씩 올리다 보니까 지금 2020년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라고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유튜브가 재밌는 게 실패를 할 게 없어요. 손해볼 게 없어요. 장비들 뭐 산 거? 이것들은 전부 다 팔면은 몇만 원 손해는 보겠지만 다시 이거 투자한 만큼은 충분히 찾는다고 보고,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노후에 볼 만한 영상들은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유튜브 브이로그를 제작하면서 지내고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또 하나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뭔가 하나의 공간을 제 생활 패턴에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하게 촬영을 하면은 굉장히 번잡해지잖아요. 막 옆에나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싫고, 또 가족들이 보는 부분에서도 집 안에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 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저는 이 제품들을 촬영을 해 놓고 끝나면 싹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세팅이 없는 것처럼 책상까지도 다 유동성 있게 준비를 하고, 유동성이 되게 유튜브 촬영 장비들을 세팅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동성이 있게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촬영 장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유튜브 촬영 장비들 1년 동안 고민을 해봤고,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장비들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이로그나 유튜브를 개인 방송으로 혼자서 찍고 혼자서 녹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나를 찍어주는 기기가 가까워야 됩니다. 중간에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기동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기기가 일단 휴대가 편리하고 빨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었고, 그리고 제 두 번째 기준은 영상 포맷 중에 1080이라는 영상 포맷도 있고 4K라는 영상 포맷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4K로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물론 몇 년 전만 해도 1080이 충분하다, 4K는 아직까지는 기계들을 더 헤비하게 구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1080과 4K에 대한 의견 대립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는 1080하고 4K하고는 영상의 질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4K하고 8K하고는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K 포맷의 영상을 찍는 걸 고집을 했고, 그 기준에서 장비들을 구비를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좋은 첫 번째 카메라는 오즈모 액션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이 좋은 첫 번째 이유는 기동성이 너무 좋아요. 그냥 들고 다니다가 지금 이미 촬영이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기동성이 빠르다는 거, 그리고 셀피 스크린이 작게나마 달려 있는데 이걸로 충분히 구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동성이 좋고 셀피 스크린도 달려 있고 휴대도 편하고, 그래서 이 제품의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이 카메라가 해주는 역할이, 기계가 워낙 튼튼하고 방수가 되기 때문에 물속이나 액티비티한 환경들, 뭐 스케이트보드를 탄다거나 뭐 되게 거친 환경들에 차 밖에다가 막 걸어 놓는다던가, 이 제품을 배치를 해 놓으면은 충분히 좋은 영상을 찍어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셀카봉에 달아 놓고 사용을 하면은 만족하는 영상을 담아 줍니다. 손떨방 기능도 있어서 영상의 떨림도 굉장히 적고요. 여러모로 그런 액티비티한 환경이나 셀피나 이런 데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이게 방수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마이크 수음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초광각이기 때문에 영상들이 전부 다 왜곡이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 메인 카메라로 쓰기에는 조금 지루합니다. 그리고 야간 저조도 환경에서 거의 촬영이 불가할 정도로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션캠을 일단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좀 특이한데,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DJ사의 오즈모 포켓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이 제품을 쓰는 이유는 카메라 장비 중에 짐벌이라고 있거든요. 화면에 매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쓰는 장비이고, 그 장비 위에다가 카메라를 얹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무겁고 번잡합니다. 항상 쓸 때마다 세팅을 해줘야 되고, 들고서 이동할 때도 불편하고 크고, 그런 부분들을 이 조그만 기계 안에 무거움과 불편함을 해소를 하면서 만들어 놨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웠고, 그래서 제품을 활용을 하는데, 이 제품은 어떤 때 쓰냐면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나 이것보다 상위 기종도 걸어 다니면서 찍을 수가 없어요. 짐벌이에 올리지 않는 이상 걸어 다니게 되면은 흔들리게 되고 그 영상이 굉장히 어지럽게 찍힙니다. 그래서 막 천천히 걷기도 하고, 촬영을 하는 거를 항상 인식을 하고서 걸어 다녀야지만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그맣지만 걸어 다니면서 촬영에 대해서 굳이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촬영한 결과물이 떨리지 않고 굉장히 매끄럽게 촬영이 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이 많아요. 뭐 저를 쫓아온다던가 뭐 기타 등등 짐벌로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떨리지 않는 영상을 얻기 위해서 쓸 때 활용을 합니다. 그 짐벌이라는 촬영 방법을 통해서 되게 재미있는 구도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품은 이 제품을 쓰고 있고, 이 제품은 쓸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게 썼어요.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짐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훼손이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휴대가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이 제품을 항상 케이스를 덮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거 빼고는 잘 쓰는 것 같아요. 기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크게 없습니다. 짐벌로서 촬영하는 구도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얻을 영상 프로티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카메라는요, RX100M7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좀 고가 장비까지는 힘들고 뭐 좋은 방법이 없겠냐 하실 때 이 제품을 추천을 해 드릴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장점은 이렇게 셀피 스크린이 달려 있어서 나를 보면서 브이로깅 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기동성도 좋고 휴대도 가볍고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좋습니다. 어느 정도 심도도 표현이 되고 메인 카메라 못지않게 오토포커스도 빠르고 여러모로 브이로그 찍기 되게 좋아요. 이 제품부터는 마이크도 외장으로 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음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게 살짝 아쉬운 게 화각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ZV-1하고 되게 비교를 많이 했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가 이건 뷰파인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파인더 때문에, 뷰파인더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촬영이 가능하고 사진기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쓰는데, 최대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은 화각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제가 또 조만간 영상을 올릴 거지만 브이로그를 할 때 화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브이로그 하기엔 화각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광각 렌즈를 이 앞에다 결속을 해놓고 씁니다. 그러면 표준 화각을 원할 때는 이걸 빼놓고 쓰고, 광각 화각을 원할 때는 이 제품을 끼고 쓰면 어느 정도 그 아쉬운 화각이 커버가 되더라고요. 단점은 이 렌즈가 좀 무겁기 때문에 휴대할 때도 많이 불편해지고, 렌즈가 나오고 들어갈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광각이 필요할 때에만 이 제품을 탈부착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화각은 이걸로 커버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배터리가 오래 안 갑니다. 진짜 배터리가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서 워낙 오래 안 가고, 저는 4K로 찍기 때문에 더욱더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브이로그 킷이라고 이 제품하고 같이 있는 세트가 있거든요.
그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게 셀카봉인데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걸 충전해 놓으면 이 카메라의 배터리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팅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배터리도 오래 가고 화각도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화각 안에 들어오고 카메라로서 화질도 워낙 좋고, 그래서 여러모로 만능으로 쓸 수 있는 표준 화각대까지도 저는 그냥 이걸로 찍습니다. 그래서 서브 카메라 겸으로 해서 사용 중인데 굉장히 좋은 기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장비는요, 소니 A7M3라는 모델이고요.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빛이 가장 적을 때 선회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진기로서 성능도 워낙 좋고, 가장 선택했었던 이유는 야간 저조도 노이즈 억제력이 워낙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두운 데서도 촬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빛이 없어도 이 카메라로 찍으면 영상의 퀄리티는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활용을 하고 메인 바디로 쓰고 있고, 이 제품을 구매하고 아쉬운 부분이 뭐였었냐면 셀피 스크린이 없다는 거. 렌즈들이 워낙 고가입니다. 렌즈들이 워낙 고가여서 그 두 부분이 망설여졌는데, 첫 번째 불편했었던 셀피 스크린 부분은 이 위에 달려있는 이 부분으로 셀피할 수 있는 이런 부수기계가 팔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촬영할 수 있었고, 렌즈는 광각 렌즈가 그런데 워낙 비싼데 크롭바디 렌즈들을 풀프레임 렌즈에 쓸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검색을 해서 크롭 렌즈를 쓰거든요. 환산 화각으로 했을 때 15mm에서 25m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 화각이겠거니 하고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되게 만족을 하는 렌즈입니다. 브이로그에 맞는 렌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렌즈를 또 결합을 하니까 단점이 풀프레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가 렌즈인 칼자이즈 25mm 바티스라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빛이 적거나 많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저에게 만족감을 많이 주는 렌즈고, 이 두 개의 렌즈를 병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렌즈는 바디 일체감도 굉장히 좋고요. 가볍습니다. 물론 풀프레임을 다 쓸 수 있는 광각 렌즈도 있는데 그런 렌즈들이 단점이 엄청 크고 무거워져요.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기본 200만원대?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15mm대부터 25mm대의 황금 화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티스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좋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왜곡이 없는 상태에서 브이로그 세팅에 가장 찍기 편한 렌즈가, 제 개인적으로는 브이로그에 휴대하기는 아쉽지만 정말로 마음 먹고 세팅해 놓고 찍으면 25mm 화각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렌즈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는 두 개의 렌즈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메인 바디는 A7M3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촬영 장비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작하는 방법,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제작을 할 때 이게 일처럼 사무화되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콘티나 전체적인 내용을 아이패드 미니에다가 콘티를 짜 놓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콘티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촬영한 결과물들을 우선 맥북 프로를 활용해서 외장 하드에다가 찍은 영상들에 대한 소스들을 다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상들을 취합을 해요. 그리고 자르고 기장을 어느 정도 맞추고 슬로우 모션이나 기타 플레이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작업을 완료를 해 놓습니다. 한마디로 영상들이 이만큼 촬영이 됐으면 걷어내서 어느 정도 스마트한 영상의 기장을 만들어 놔요. 그렇게 하고 출력을 먼저 해 놓으면 가공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스마트해져 있는 영상 소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자막도 넣고 이 영상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 맥북 프로에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항상 이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무겁고. 그러면 또 일이 돼버리고 그 과정이 너무 싫어서 그 스마트해진 소스를 아이패드 프로에다가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패드 프로에다 옮기면 굉장히 스마트해진 영상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에서 루마퓨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영상이 마무리를 해요. 자막을 넣는다던가 럿을 맞춘다던가 조금 더 디테일한 컷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마지막 올리기 전 소스까지 이 안에서 작업을 완료를 합니다. 이 재밌는 게 이 아이패드에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누워서도 작업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 전철안에서도 작업할 수 있고 휴대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마지막 디테일한 작업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영상이 출력이 되면 아이패드에서 그냥 영상을 올려요. 이 정도까지 하면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크게 무리함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내용들이 유튜브 취미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는 소스들에 대해서 정말로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겉핥기식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봤고, 앞으로 2021년에도 당분간은 이 세팅으로 즐겨서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에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ook at me. In my eyes, do I look scared? You will see. Clever words is what you've got, and with your smile that tricks my mind. Seconds filled with second thoughts. I'm running